네, 매주 수요일 이충원 대표의 이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업 탐방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는데 네. 가셨다가 만약에 별로다 기업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탐방 노트만 작성하고 나중에 그 섹터가 돌아설 때쯤에 다시 돌아보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통 보고서를 안 내시면은 네. 보고서를 내는 기업들이 주로 좋은 기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군요. 네, 좋은 기업들만 내신다. 네. 자, 지난주에 한국공항 소개해 주셨는데 네. 어제 또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일단 네. 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계속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한국공항이 어제 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는데 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본다면은 첫 번째가 실적이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동사가 이런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다라는 거는 역시나 이런 가치 투자를 좀 더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도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또 기회가 한 번 더 마련이 된 게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미용 의료기기 업체 하이로닉을 오늘 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이 업체를 다루기로 지금 정했는데 오늘 이미 급등 중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하이로닉 같은 경우나 이제 아까 한국공항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사실 네. 저희가 리서치로 이렇게 보고서로 발간을 할 때에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기업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사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올이나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오늘 뭐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하이로닉은 굉장히 소외돼 있었고 증권사에서도 한 곳밖에 커버를 안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에 IR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제목을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 저평가 기업을 찾으신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냈는데 오늘 FDA 승인과 관련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네. 뉴스로 오늘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회사는 2007년도에 설립된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하이프 계열 제품과 레이저 계열 제품을 주로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2011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전 세계는 두 번째로는 하이프 미용 의료기기 더블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수출용 제품도 출시를 했고요. 지금 64개 국가의 대리점망을 통해서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은 약 62.6%에 좀 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이 회사에 주목을 할 만했던 부분은 바로 지역별 매출 증가율인데요. 북미가 거의 2,300%, 남미가 960%, 일본이 148%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회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업체 대비 낮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뒤에서 좀 다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최근에 브라질 시장과 관련한 공급 계약 규모가 74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증액되었다라는 소식들이 이 회사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범용 전기 수술 의료기기 실크로가 미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게 오늘 호재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2022년에 한번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던데 이번 건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지. 이제 이번 상품 이번에 FDA가 된 거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RN이나 RM, RC, RV 같은 네 종류의 이제 핸드피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부착된 종전 제품 대비 플라즈마 스트림을 생성하는 핸드피스 한 종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 회사의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하겠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제가 예전에 21년도에 비올이라는 기업을 갔다 왔을 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었다가 지금 주가가 10배가 넘게 올랐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얘기했었던 거는 이러한 산업들은 북미와 남미를 뚫어야 폭발적인 실적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장에서는 오늘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해 준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래 이 병의원의 제품을 공급한다. B2B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홈세라라고 하는 네. 개인용 이 피부 미용기기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죠. 네. 이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는 제품이라 그래요? 네. 이쪽도 좀 성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최근에 뭐 APR이나 이런 기업들 아니면 비올이나 이런 대장주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네. 동사도 2020년도 홈세라를 출시를 했는데 원래 이 회사가 병의원의 미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B2B가 주력이었었는데 이제 B2C 영역으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아띠베뷰티 지분율이 한 98%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 회사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구독료를 15만 원을 내면은 뭐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독 서비스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회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이유는 다른 동종업체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이유였었는데 네. 이 회사의 지난해 같은 영업이익률이 한 16%가 좀 안 됐었는데 소모성 제품이라고 이미 이제는 너무나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그쪽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많이 팔면 된다라는 영업을 고수해 왔다가 이제는 소모품 매출액을 늘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소모품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일종의 뭐 구독 경제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약간 샤프를 쓰면 샤프심을 쓰듯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쓰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회사의 실적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비중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앞서 뭐 어느 나라가 주력이라고 하셨죠? 이 회사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겟하는 게 이제 북미와 남미 시장이 될 텐데 네. 북미, 남미는 사실 굉장히 이미 또 우리나라에 유망한 기업들이 또 많이 진출을 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거기에서의 점유율을 어떻게 높여 나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의 경쟁력이 결국은 이 회사의 실적을 좌우짓는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미 호실적이 나왔는데 네. 앞으로 성장세는 좀 어떨 걸로 보이냐? 연간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500억 원 수준에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니까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작년에 16%가 안 됐지만 소모품 매출 비중이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 중반대. 근데 이런 부분이 더 개선이 된다면은 30~40%대까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